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빼빼로 선물하시고 화목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봉입니다. 대표님, 예. 먼저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에 댓글에 예. 보니까 화물차 선타 시스템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댓글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죠. 요즘은 의외로 선탑 하신다는 분이 지방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안동에서도 선탑을 원한다고 해서 올라오시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올라오신다고 하더만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선탑을 해놨다가 취소하시는 사례도 있고 지방분들이 선탑을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숙식 문제가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올라오셔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식을 하고 선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숙식까지는 제공을 못 해드려요. 예. 본인이 친인척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해도 그렇게 큰 경비 안 나가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탑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선탑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화물을 앞으로 할 사람들이 선탑을 하는 거지 그거 심심풀이로 해서 시간 있다고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진짜 선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선탑을 못 하는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선탑을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 날짜를 지키셔야 되는데 선탑 날짜를 또 일방적으로 연기하시고 전화를 안 받아보시고 그런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선탑을 받으시고 꼭 그 화물차를 안 사셔도 되는데 뭐가 부담스러우신지 수신 거부를 걸어버려요. 무슨 차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껏 다 구해갖고 전화드리면 딱 수신 거부를 걸어놔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의사표시만 분명히 해주세요. 뭐 꼭 안 사셔도 되니까. 그리고 선탑은 일단은 운전면허증하고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탑을 받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세요. 이 선탑 시스템이 좋은데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대표님 좀 실망하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라 좀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했다가 아니면 말고식 해버리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나름 대표님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또 운영하는 거라서 좀 장기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시죠. 영업용 번호판 화물차 시세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85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은 1.5톤 이상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2,750원 게 50만원이 빠져서 2,700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형은 3,500만원, 개인 25도는 3,600만원, 일반 25도는 3,800만원, 출애라는 6,500만원 이상을 주셔야 살 수 있고요. 일반 5도는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5도는 3,8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왜 개인 중형이 조금 소폭 하락했죠? 개인 중형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그 가장 큰 요인은 전에는 1.2톤이 개인 중형으로 들어갔거든요. 개인 중형 번호판을 썼는데 1.2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형으로 됐어요. 이제 소형으로 돼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자체마다 신청을 받았어요. 개인 소형으로 내려갈지, 개인 중형으로 남아있을지. 근데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개인 중형이에요. 1.2톤이라도. 선택을 하신 분들은 개인 소형이라고. 전에는 1.2톤이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개인 중형으로 많이 소유가 몰려가지고 개인 중형 시세가 원활하게 돌아갔거든요. 번호판도 많이 잘 팔리고. 그런데 이 차가
개인 소형으로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 중형은 선택의 폭이 큰 차밖에 없는 거예요. 2.5톤, 3.5톤, 4.5톤 위로 16톤까지 올라가니까 차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중형이 많이 시장이 침체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예, 예. 개인 그러면 소형은 예, 예. 연말까지 한 3천만 원을 회복할까요? 거의 육박할 것 같아요. 지금 2,850선에 매매되는데 저희는 2,850에 파는데 다른 데는 2,900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가끔 좀 의아한 질문을 하시는데 팔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2,800만 원입니다. 2,850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 가격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2,850 얘기했는데 우리가 팔러 오는데 왜 2,850을 안 주냐? 그 밑에 금액을 제시하냐 그러면 저희도 마진을 봐야 되는 장사예요. 마진을 봤는데 쉽게 말해서 2,850에 매입해서 2,850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일정 금액에 저희도 마진을 보는데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예, 예. 그러면 매입 금액하고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편차가 나요? 거의 100만 원 정도는 저희도 마진을 보죠. 네네. 예, 예.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예, 예. 금도 볼 때 보면 파는 시세하고 사는 시세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는 매입을 할 때 일시불로 돈을 다 드리잖아요. 일시불로 돈을 다 드리는데 그 물건이 바로 팔려나가는 게 아니냐요. 묶여 있을 때는 뭐 한 달, 두 달도 묶이는 때 있고 네네. 바로 팔려나가도 10일, 2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자금 회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봐야 이게 채산성이 맞는다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운영하자도 저희가 지금 2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층은 외제차, 자가용, 1층은 영업용 하는데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마진을 봐야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예. 당연한데 예, 예. 이게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이 뭐 팔는 가격인지 사는 가격인지 예, 몰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대표님, 출연하는 항상 매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예. 그럼 어떻게 그 구입해서 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매물이 없는 관계로 가격이 쉽게 말해서 저희가 6,500만 원을 얘기하지만은 거래되는 금액은 그 금액이 구할 수 없으니까 더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예. 항상 출연하는 이렇게 물량이 그렇게 딸려요? 한정된 대수잖아요. 한정된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거 사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법인 걸 많이 빌려 쓰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요즘 물동량은 어떻습니까? 물동량은 거의 소형차는 그래도 중심으로 조금씩 돌아가는데 중대형은 거의 올스톱 상태예요. 네네. 물동량이 거의 없고 전에는 그래서 야상이라는 게 낮에 거의 5시, 6시에 물건을 실어놔서 다음날 하차할 물건을 실는데 지금은 야상이라는 개념이 오후 1시, 2시에도 야상을 실어요. 네. 그만큼 물건이 없는 거죠. 만약에 1시, 2시에도 한 번 더 나가서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 시간에 야상을 실는 것은 그만큼 물동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물동량이 없으니까 1시, 2시에라도 내일 물건을 실는 거예요. 네.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 됐어요. 예, 예. 내수 경기도 지금 없는 편이잖아요. 거의 없죠. 예, 예. 이 보시던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물차 매매 상사하시는 분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해야 화물차 매매가 될 텐데 경기 나쁘다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냐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부에 와 닿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유 경기 좋습니다 해도 소비자들이 더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예. 사실대로 정보를 예, 제공하는 예.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개인 소형은 어떻습니까? 뭐 좀 물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개인 소형은 그래도 운반비가 큰 폭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소형의 물건을 싣고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소형 시장을 중심으로 소형차는 좀 돌아가요. 네.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겨울 동절기 불황을 좀 덜 타요. 네. 중대형 차보다 불황을 덜 타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하시지 말고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셔서 경험을 쌓은 뒤에 중대형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형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응을 못하고 남는 금액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형, 중, 대형으로 나누는데
중형차 시장으로 따지보면 3.5톤으로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나 5톤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나 금액 차이는 크질 않다고. 거기서 5톤 차가 좀 더 벌어도 나가는 비용을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그게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구독자 여러분, 3.5톤하고 5톤 비교, 이거 대표님이 하신 거, 이거 명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게 뭐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 화물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티 트러크나 LG U+의 화물입고 등 뭐 기업의 예, 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카카오티 트러커가 제일 먼저 지금 선발주자로 뛰어나왔는데 네네. 지금 시범 운행 중이에요. 시범 운행 중인데 이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시간 안에 오다부터 세금 계산서 현금 결제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금액이. 일단은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그 금액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LG U+에서 화물 입고도 출시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범 단계고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없고요. CJ 대한통운 더운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네 오다가 있었잖아요. 그 오다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오르는 내림 없고 그 추세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 KT에서 시작하는 블루켈리, 블루켈리도 아직까지 폭발적인 수요는 없고 모집 단계예요. 모집 단계에서 시작 준비 단계고 팀의 모빌리티, 팀의 화물 이게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좀 파고드는 형태가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아마 팀앱 화물하고 카카오티 트럭하고 제일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팀앱 모빌리티의 팀앱 화물, 이게 예. 실제 기사분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또렷한 움직임은 없는데 기존에 팀앱에서는 화물을 했어요. 조금씩 했는데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화물 시장이 미들마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5개 업체가 지금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티 트러커, LG U+ 화물 있고 CJ 대한통운의 더운반, KT의 블루컬리, 그 다음에 팀앱 모빌리티의 팀앱 화물, 이 5개 업체가 기사 모집에서부터 물동량 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는데 지금 기사분들이 원활하게 모집대를 안 하니까 경품을 내걸고 그래요. 뭐 차량도 준다, 현금도 얼마 준다 그래갖고 경품을 내걸고 기사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가 택시 쪽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주춤한 것 같은데 그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예. 카카오도 또 택시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 여기 화물차 시장에 진입해서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대기업이 뛰어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운송요금 인상이 이 화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데요. 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사분들은 지금 같은 유통 단계는 주선사에서 오다를 대기업에서 주선사로 가서 큰 주선사가 오다를 받아가지고 하청을 또 준다고. 하청 주면 주선사 밑에 또 다른 주선사가 받아갖고 기사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3단계, 4단계를 거치니까 기사들 마진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카카오나 일반 5개 업체에서 시작하는 것은 주선사를 배제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시켜 준다는데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중간 마진을 없애고 기사분들한테 바로 오다가 가서 수익률이 창출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예. 카카오도 실제 뭐 주선사 오다를 그대로 올린다면서요? 지금 그 상태예요. 아직 오다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기존 주선사 오다를 퍼다가 다시 되푸는 형식이 되더라고. 이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사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오다가 계속 중복된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오다가 카카오에도 떴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네 오다로 해서 순수하게 자기네 오다로 배차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 다른 주선사 거 올리니까 화물 운송요금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오다 갔다가 주니까 그 단계는 계속 지속되니까 운반비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예. 대기업이 진출하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게 큰일입니다. 그죠?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하고 비교해 보면요. 저번 주보다 좀 소폭 빠져가지고 저번 주에는 10대가량을 했는데 6대.
주에 6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화물차를 사려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적어요? 이게 반비례를 해요. 네네. 경기가 아주 안 좋아버리면 화물차 시장도 죽어버리고 네. 사는 사람이 없지만 경기가 적당히 안 좋으면 화물차 시장은 잘 돌아가요. 네네. 마땅히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화물차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데 지금 단계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버리니까 화물 시장도 같이 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이건 뭐 구독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 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러면 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을 이렇게 선뜻 결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3번, 4번 전화하시고 상담하고 가시고 그리고도 또 15일 정도 인터벌이 생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많이 고심을 해요. 고심을 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많이 하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갖고 오시는데 그래도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결국은 오시긴 오시는데 많이 망설이지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되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화물하고 개인 택시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개인 택시보다는 화물차가 좀 수익이 적겠죠? 1억이 나름인데 아무래도 수익이 좀 적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겨울 동절기 비수익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수익이가 없어요. 1년 365일 거의 꾸준한데 요즘 택시 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폐 있게 들릴지 몰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래요. 요즘은 콜 제대로 잡고 이러게 되면 빠꾸로 가도 600만 원을 번다 그래요. 그러니 참 모순된 점이 많은 거죠. 화물차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데 택시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도 600만 원 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때는 보증금, 권리금 뭐 해서 안 되면은 그게 다 날아가지만은 그래도 택시나 화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살아있잖아요. 면허권이 살아있고 차가 살아있으니까 부대 비용만 손실이 따르니까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거의 다 요즘은 젊은 층들은 유입이 거의 없고 명태 하시고 오신 분들이 한 30% 정도 돼요. 명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30%인데 이분들도 금액이 많고 그러면은 개인 택시하고 저울질을 하다가 그 금액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화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느 산업 분야냐 정년하시고 또 다른 그 산업의 여건으로 또 진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런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며칠 전에 와서 저희한테 포토 윙바디를 구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항 쪽에서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데 이분도 저희한테 와서 바로 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상담을 하고 와서 차도 보고 결정을 못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너무 걱정을 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면은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몸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라. 만약에 해서 적성이 안 맞고 그러면 다시 가져오셔라. 그러면 내가 이전비만 손해보는 걸로 해서 내가 그 금액에 그대로 인수를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여자분 사례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여자분이 포토 윙바디를 가지고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수익이 공항은 거리가 좀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는데 이분은 여잔데도 나이가 지금 60대예요. 60대인데도 이분은 수익이 한 달에 600, 700을 찍어요. 600, 700 찍으면은 그래도 한 400 정도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가서 직접 선탑을 하고 한번 해보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분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결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남자가 못 할 게 뭐 있어요. 여자분도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계약은 하셨는데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적응을 못하면 다시 가져오셔라. 그러면 내가 다시 매입해서 손해 안 나는 금액선에서 다시 매입을 할 테니까 일단 저 믿고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일단 구청에 서류는 접수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분이 이제 선탑을 하실 거예요. 네네. 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예. 그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예, 56인가 57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네, 예, 예. 그래도 용기를 내셨네요, 그죠? 예, 많이 망설이신 거죠. 예, 예. 아무래도 화물 이걸 안 하시다가 진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이니까는 예, 아마 동료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네. 친구분들이 네네. 그 귀동량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실제 안 해봤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보통 화물 일을 어느 정도 하면 조금 익숙해지고 괜찮아질까요? 화물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눈을 뜬다고 봐요. 6개월 정도는 고비예요. 6개월 처음 초짜들이 시작해서 내가 목표는 금액이 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초짜는 맞출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그 과정을 안다고, 아, 어디서 어디 가면 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방향으로 짐을 싣고 합짐도 할 수 있는 게 여유가 생기는 거지. 처음에는 그 급에다가 하나 싣고 빨리 갖다 주고 그 짐도 못 차고 다시 되돌아오는 순이 되는데 그 과정이 지나야만이 이제 합짐도 하고 거리를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방면으로 가면 일이 오다가 있더라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어느 직업이나 한 1년은 기본적으로 지나야 조금 그렇죠. 할만한 그런 예, 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는 그렇다 치고 다음 주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 좀 해주세요. 다음 주 화물차 전망 시세는 소형차도 2,85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요. 중형시장은 2,700까지 지금 빠졌는데 중형시장도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개인 중형도 2,700에서 조금 더 소폭 하락할 것 같고요. 다른 그 매물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개인 중에 소폭 하락하는 건 물동량 때문인가요? 물동량도 없고 차를 바꿔서 가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시는 거죠. 예, 예. 연말까지 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장기 전망을 하게 되면 소형차만 중심으로 약간 상승하고 중대형은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 경기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죠?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11월 11일입니다. 화물차 시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하는 그런 매기가 크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시장은 대기업들이 조금 들어와서 가축전이 되는데 이게 요금 인상 또는 화물 운송대금 인상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호화제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